주제가 뭐라고? 사랑입니다. 아 사랑이요? 재밌겠죠? 심오하네. 자, 오늘 기념이 연애백과 첫 번째 라디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천 사는 조연수 씨랑 고병희 씨 그리고 갓 전역한 김동현 씨와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고요. 우선 그 생각이 먼저 났어요.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한다고 하니까 한 2-3년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과방에 모여서 같이 이렇게 사랑 얘기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약간 그때 분위기로 좀 다시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로 갖고 왔고요. 현재 연애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막 전역하셔서 이제 연애를 앞으로 하실 분도 있으신데 좀 각자가 과거 사랑 관련된 추억도 좀 나눠보면 좋겠어가지고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병희 씨부터? 사랑에 대한 추억이요? 네. 좀 이거 얘기해보고 싶다 하는 사랑에 대한 추억. 저는 사실 제가 남중남고를 나와가지고 여성을 만나볼 기회가 없었는데 어떤 대학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호감 갔었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저희도 아나요? 아니 나 누구 말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내가 모를 리가 나 지금 딱 없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지금 누구지? 그분이에요? 그분인 것 네. 같은데? 하신 분? 좀 아니 그분 말고 아니고? 누구지? 지하철로 바로 듣던 그분 아니? 사실 그분? 반해준 누구지? 아무튼 누가 중요하겠어요. 아니, 아무튼 그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서 네.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래서 그냥 되게 처음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막 관심을 표현하고 했던 게 되게 기억이 나요. 그때 되게 제가 너무 작아졌었어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가지고 사랑 앞에 다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그때? 미숙했고 되게 내가 마음이 있다 이런 거를 되게 적극적이라 해야 되나? 뭔가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때요? 그 좀 파가 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을 때 무조건 다 표현해야 된다. 재지 말고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밀당이 더 중요하니까 다 패를 보여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있는 마음 없는 마음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제 성공률이 낮죠. 그치. 부담스러우니까 저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마음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하고 이제 싫다고 하시면 이제 조용히 떠나는 스타일인데, 그러다가 그분도 좋다 하면 이제 만나고 사실 지금 여자친구도 그렇게 만났는데 좀 어떠세요? 약간 지금까지 저는 되게 많이 쟀어요. 음. 되게 많이, 그러니까 밀당하려고 잰 건 아니고 이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인간관계 겁이 많아서 상처 주기 싫고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되게 간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현수요? 저의 케이스? 네, 어떤 식으로 좀 다가가시는 편이세요? 저도 이제 처음 사랑이란 걸 했을 때는 이제 저도 경험이 없었던 터라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어쨌든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내가 만약에 관심이 있거나 호감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중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상호작용을 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 표현하면서 좀 나아갔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것도 기억이 나요. 이제 이번 연애 시작하실 때 엄청 오래 전인데 저한테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상대 마음이. 근데 사실 이게 자기가 잘 알고 있다가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알고 있다가도 딱 맞다 때리면 되게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표현해야지 하다가도 잘 안 되기도 하고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지. 네,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좀 미숙했던 경험들 있을까요? 미숙했던 경험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절 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되게 연애를 하면서도 그렇고 연애하기 전에 고백할 때도 그렇고 되게 그런
두려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사실 그 거절이라는 게 그냥 되게 당연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이 서로 없으면 거절이 당연한 건데 그냥 그걸 뭔가 제가 아예 부정당하는 기분도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연애를 하면서 뭔가 이별을 해도 그냥 그런 내 뭐 자존감 자체가 다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동현이 형은? 미숙했던 거. 글쎄요, 연애 사실 미숙했다고 말하기에는 연애 정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그러면은 완벽한 게 있고 뭐 보통이 있고 미숙한 게 있어야 이제 이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방도가 각자 다 개인의 그 경험인데 그걸 어떻게 보통과 미숙과 완벽이라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숙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때 후회되는 감정에 대해서 표현을 하자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후회되는 감정은 사실 많죠. 그냥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이렇게 상대방과 좀 공유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나 스스로 삭히다가 그걸 이렇게 분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상대방에게 좀 많이 내가 미숙했구나, 내가 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후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감정이 아무래도 연애는 좀 그래도 좀 서로가 이렇게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나 혼자 약간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거를 이렇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약간 그런 푸는 그런 느낌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미숙하지 않았나, 후회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저는 그게 뭐 원래는 약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뭐 약간 대화할 때 재밌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개그 코드도 잘 맞고 근데 점점 드는 생각이 그냥 의사소통을 얼마나 잘 하고 뭐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그걸 잘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또 맞춰가면서 서로 음역대도 맞춰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좀 생각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다투는 일도 많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냥 막 다 끌어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막 좀 싸우기도 하고 감정도 다 풀고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묻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이것도 되게 갈리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막 감정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도 체력이 많이 들고 듣는 사람 너무 힘드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제 말이 정리되지 않은 말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예, 있고 예, 예. 근데 이제 상대방이 조금 조급하게 그래도 뭐 지금 둥둥 떠다니는 감정이라도 좀 말해줘라 난 좀 네. 답답하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런 침묵이나 그런 정적을 되게 답답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인이요? 아니 상대방이 상대방이. 네네네네네. 그런데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싫어서 이렇게 정적하고 있거나 말을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닌데 싫어서 이렇게 자기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다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 저도 근데 침묵 좀 무서워하는 편이긴 해요. 뭐랄까 그 침묵이 그냥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강박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침묵도 좀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침묵도 역할이 있고 또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침묵하면서 서로한테 어떤 말로 하는 게 아닌 다른 걸로 뭔가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본인이 좀 그런 게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면 미리미리 말해서 나한테 이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서 더 잘 정리해서 너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다 이런 얘기를 사전에 해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침묵이 생기거나 좀 약간 좀 골이 깊어질 것 같아 싶으면 지금 좀 생각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침묵하고 있으면
지금 절대 이렇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조용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 얘기하는데 확실히 그럼 조금 덜 불안해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좀 비슷한 생각이세요? 뭔가 문제를 마주할 때? 이해 영역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그러니까 이런 생각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 만날 때 그러니까 되게 활기차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바로 풀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날것의 문제를 지금 내 감정이 비틀어진 상태에서 이걸 해버리면은 맞아. 그 자체로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좀 내가 시간을 갖고 동굴에 들어간 상태에서 정리를 하고 나서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전혀 다른 사람끼리 연애를 하면은 이제 이게 엄청난 이제 그렇죠. 서로의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는 순간 이제 사실상 그게 좀 어느 정도 맞는 사람이 연애가 좀 그래서 잘그 연애 둘의 연애 관계가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침묵이 공격이 될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를 짐작은 하지만 완벽하게 알기가 어려워서 물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저 딴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 저는 한숨을 되게 많이 쉬거든요. 평상시에도 그렇고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근데 그게 되게 폭력적이었나 봐요. 상대방한테는. 그래서 아 그러지 말아달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무거운 얘기로 빠졌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첫사랑에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사연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사랑 짧게라도 뭐 초등학교 때도 좋고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첫사랑은 아닌데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어떤 친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인상 차이가 기억나요. 그러니까 파마 머리에 약간 긴 발목 양말을 신었어요. 아니 이 무릎 양말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걸 신었어요. 약간 줄 스트라이프 된.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 인상적이었는데 그런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약간 사귀자 이런 식으로 말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랑 그렇게 관계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뭐 그런갑다 하고 그냥 이렇게 사귀었는데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약간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라 알겠다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뭐 연애가 한번 해보고 싶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연애하고 한 게 없는데 그런 추억이 있어서 약간 이것도 나름 초딩 감성이 아니었나. 그럼요. 이 질 수 없는 그럼요. 그런 기억도 나고. 그래서 일단 사연을 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온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여대생입니다. 첫사랑이라기보다는 초딩 시절 저의 귀여웠던 첫 연애 썰을 풀고자 사연을 보냈습니다. 때는 초6이었습니다. 꽤나 큰 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친한 친구의 친구로부터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는데 저희는 문자를 하면서 신나게 뭐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만나면 어색해서 몇 마디 나누지 못하는 사이였어요. 친구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는데 하루는 그 친구와 핸드폰을 바꾸어서 생활했어요. 이거 되게 귀엽네요. 서로 갤러리에 있는 사진도 보고 바꾼 핸드폰으로 문자도 주고받고 그랬답니다.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은데 이 유행에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게 연애하다가 100일이 되기 직전에 아마 헤어졌어요. 자연스럽게 학원을 그만두고 헤어졌던 것 같아요. 손도 한번 잡은 적 없고 문자로만 주로 소통했던 연애였지만 제 기억 속에 귀엽게 남아있어서 좋은 기억이네요. 그럼 안녕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적어주셨어요. 왜 그 사람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처음으로 사귀었고 나름 예뻤던 기억으로 남아서 첫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뭐 소녀시대 울랄라를 신청해 주셨네요. 아주 그때 감성 노래죠. 진짜, 초등학교 때. 진짜. 근데 이게 저는 너무 귀여운 게 신나게 문자 하다가 만나면 어색해진다는 것도 되게 뭔지 알 것 같아. 귀엽네요. 뭔지 알 것 같아. 또 이때는 그거 아시죠? 그 R 알, 요금제여서 맞아. 문자도 많이 못했어요. 맞아. 하루에 몇 개 못하고 이제 맞아. 많이 마음을 담아서 문자 하던 시기였는데 그거 있었어요? 이 핸드폰 바꾸는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주변에 그런 게 없었던 것 없었는데. 같은데. 네, 처음 듣는.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서울이었는데 일단 제가 핸드폰이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처음 생겼어요. 귀여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러면 첫사랑은 좀 어떤 기준이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연애했던 사람, 혹은 뭐 진짜 많이 사랑했던 사람, 아니면 뭐 잊혀지지 않는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처음으로 뭐 성인 돼서 사귄 사람, 뭐 이런 것 중에 어떤 게 좀 첫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현수 형? 저는 첫사랑을 어쨌든 이제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 했던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기억되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은 게 저희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첫사랑. 뭔가 시간 순서적 첫 네, 그게 그런 아니라 거를 네. 조금 뛰어넘어서. 벗어던지고 네, 알겠습니다. 도현이 형 어떠세요? 또 어떤 기준으로 본인의 첫사랑을 좀 정하실 것 같으세요? 일단 없어요. 아 아직 오지 않았다? 일단 아,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근데 좀 그거 없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첫사랑을 기다리는 마음도 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물론 지나간 사람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일단 그 없어요. 빈자리가 남아있다 이런 생각으로. 어때요? 언제로 생각하고 싶어요? 저도 현수 형처럼 음. 가장 많이 마음을 쓴 사람, 음. 마음을 쏟은 사람이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나요. 그 김범수 씨 노래에 그 끝사랑이라는 끝사랑. 노래가 있거든요.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첫사랑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당신이 끝사랑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말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특히 그 김범수 씨 목소리로 들으면 더 이렇게 마음이 울려요. 그래서 띵곡이죠. 뭐 이걸 음악에 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 신청곡인 소녀시대의 오올랄라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또 끝사랑도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알아서 멈추시고 들으세요. 네,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저는 그 또 다른 얘기로 노래 다 듣고 오셨죠? 네, 너무 좋은 노래네요. 너무 좋죠? 네, 특히 이제 이때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녀시대의 울랄라랑 또 저희의 첫사랑 이야기를 좀 관통하는 끝사랑이란 노래도 좋네요.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 사랑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아는 분이 이제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제 오래 연애를 했는데 이제 결혼도 결심한 사이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은 해외로 좀 유학을 가고 싶어하고 한 분은 이제 국내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렵다. 그 어느 한 명이 포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참 사실 저는 그 둘 중 한 명의 측근도 아니어서 사실 그렇게 누구 편이다 이런 것도 없었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나라면 어떻게 선택할까? 왜냐면 뭔가 쉽게 나는 무조건 내 거 포기하지 라고 말할 수 있다가도 막상 현실로 닥치면 그게 마냥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좀 어떠세요? 이거를 뭐 쉽게 말하면 일과 사랑으로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걸 우선순위를 둘 거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좀 비슷한 상황이면 어떻게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지금 여자친구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뭐지? 친구가 이제 대학 입시 준비도 하고 있고 막 유학 생각 막 이런 것도 하고 있어가지고 편입 준비요? 편입 준비랑 네. 편입이 만약에 좀 안 됐을 시고 유학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네. 그런 생각 할 때마다 되게 그냥 저는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떤 커리어가 저 때문에 방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를 감수하더라도. 네. 그건 저한테도 해당이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제 어떤 계획이나 커리어를? 그런 것들 하면 좀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나와 이렇게 연애하고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좀 뭔가 이전에 그 사람만의 어떤 존재나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크게 딱히 없어요. 참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맞아. 뭔가 가치관이 딱 서 있어야 뭔가 선택을 진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방금 병희가 말해준 것처럼 내 가치관은 뭔가를 이제 자기의 인생 계획을 따라 먼저 가고 그 뒤에서 응원해주는 걸 원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맞아. 어떠세요? 뭐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 어렵네요. 솔로몬식 판결? 반으로 갈라라? 칼을 가져와서 반으로 갈라라. 뭘 갈라? 반으로 가르고 반반씩. 아무래도 포기한다는 것보다 네. 그냥 그러니까 저 사람과 이제 만약에 저 사람과 커리어 중에서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잃었을 때 평생 후회할 것 같다, 혹은 저 커리어를 잃었을 때 평생 후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저 사람을 잃었을 때 내가 만약에 진짜 후회를 하면서 평생을 아쉬우면서 살 것 같으면은 그렇게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어나 아니면 뭐 인생의 기회 같은 거 그런 거는 사실 왔다가도 가고 또 갔다가 또 오기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사람은 그거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저라면 좀 사람 쪽에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쌓아온 신뢰 이런 것도 좀 지키고 싶을 것 같고 또 그냥 그 사람이랑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도 찾고 이런 게 저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항상 말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실습을 하면서 왜 이렇게 일에 우선순위를 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이제 제가 아침에 출근해서 막 야근까지 하고 막 11시 12시 퇴근하니까 아니 뭐 그렇게 바쁘게 하냐.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은근히 그런 약간 일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선택하면 최악이다. 어떠세요? 약간 근데 좀 그런 가치관이 잘 맞는 케이스 아니에요? 여자친구분이랑? 이제 서로 잘 배려를 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저한테 더 많은 배려를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저는 평소에.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면은 그 어쨌든 이제 사회로 나아가는 나이가 될수록 그런 실제적인 현실에 대한 고민과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연애할 때 1순위가 이제 서로의 인생이 먼저 바로 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각자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서로 다른 선택지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나아갈 텐데,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 합의가 서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잘 한 선택이다, 이제 이건 나를 위한, 내 인생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하면은 그 합의가 저는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합의를 했을 때 한 명한테만 이제 온전히 맞춰주는 선택이다 하면은 저는 그거 건강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에서 뭐 한 명이 다 포기하고 그냥 같이 해외로 가거나 하는 거는 좀 가서 본인한테도 또 다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선택에. 왜냐면 그거는 이제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상대방한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맡긴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때로는 이제 좀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이제 폭력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뭔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택이 온전히 상대방한테 있어야지 그 열쇠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잃게 될 거야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는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이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1순위는 이제 자기 객관화해서 이제 뭐 함께 같은 길을 합의를 보는 선택이 맞다면 그렇게 선택하고, 그게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는 방법, 그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또 이 첫사랑에 관한 또 다른 사연 하나 또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 사연이어가지고 좀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에서 한 여자를 진짜 오랫동안 좋아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슬프지만 뭐 그래도 연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래 좋아해본 적이 처음이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저는 고1 때 반장이었는데 반 친구들과 갈등이 잦아서 좀 힘들었고 또 말실수를 해서 뭐 무서운 여자아이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소문이 계속 와전되고 공부도 안 되는데 인간관계까지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었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저와 같은 반이었는데 소심하지만 밝고 마음이 여린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다르게 저를 도와주는 태도에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학습실에서 바로 옆자리에 그녀가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그녀가 저를 위로해줬고 그녀가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저도 누구보다 빠르게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녀의 밝은 성격은 제 이상형과 맞아서 정말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가 고민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털어놓았는데 문제는 그녀가 다른 친구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하. 그걸 듣자마자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둘이 영화도 보고 밥을 먹으려고 시도해봤지만 그녀는 저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녀와 밖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명이서 동시에 만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라도 만나서 그녀와 붙어있고자 했고 그렇지만 뭔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좋아하게 된 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발전이 없어서 그녀의 절친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녀의 절친은 그녀가 나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2학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계속 연락은 했지만 2학년 때 또 같은 반이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저는 최대한 그녀가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처럼 고민도 들어주고 심심하면 놀아주고 그냥 여자 사람 친구처럼 장난도 치면서 지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녀를 좋아하다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힘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녀가 너무 좋은데 관계에 발전이 없어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그녀를 좋아하던 중 둘 다 어색해지고 말도 안 하는 사이에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응원해준 친구들은 다시 잘해보라고 했지만 저는 상처를 받을까봐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에 집중했고 그녀는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저의 첫사랑 이야기는 예비 고3 방학 때 다시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꿈에 그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가 정말 보고 싶었어요. 공부하는데 옛날 추억이 떠오르고 그녀가 왜 저와 멀어졌을까 후회스럽고 노래를 들어도 영화를 봐도 그녀 생각만 났습니다. 카톡을 보내볼까 했지만 참고 참아서 4월에 학교를 등교할 때 그녀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지내고 싶다. 그 편지를 받은 그녀는 엄청 놀라서 다음날 답장을 해줬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었던 저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솔직히 어색했지만 다시 카톡도 해보고 싶고 인사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 기대와는 달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고 그냥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9월쯤에 그녀에게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 이후로는 마음이 사라지고 저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그 사람과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연 맨 처음에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써주셨는데 사실 저는 그래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이런 사연이었네요. 네, 진짜 예. 읽는 내내 풋풋한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좀 비참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한 게 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연애 상담을 받는 그쵸. 거. 그거 자체가 정말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니, 그런 경험은 없는데 네. 내가 만약에 그 상대방이 네. 나한테 연애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내 친구라면은 그쵸. 난 마음이 진짜 걱정이 무너질 거야. 그럼요. 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친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같은 중학교, 셋 다 같은 중학교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뭐 이렇게 뭐 해 이렇게 보냈는데 정말 답장이 오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친구 그 친구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 여자애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 제일 친한 친구한테. 같이 있네 둘이. 네, 쟤랑 저 친구랑 같이 있는데 제 카톡은 안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정말 밥이 뭐 코로 넘어가나 어디로 가나 모를 정도로 진짜 슬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다행히 그 제 친한 친구는 그 여자분을 안 좋아해서 그냥 일단락 됐지만 만약에 좋아했어 봐요. 둘이 시그널을 통했더라.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걸 지켜만 봐야 되는 거죠. 이 친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진짜 이게 이 사연 보내신 분도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게 뭔가 좀 타이밍도 안 맞았던 것도 있고 쉽지 않네. 그리고 이게 참 또 특히 학생 때 연애는 뭔가 이렇게 서로 서툴다 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잘 진전시키기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풋풋함이 많이 느껴지는 사연이었고요. 저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그 이제 저희가 또 같은 대학에서 만나서 신입생 때 만났는데 어느덧 이제 졸업반이거나 졸업을 했거나 한데 그런 의미에서 좀 신입생들한테 연애를 이제 대학에 와서 막 시작하려는 신입생들한테 한마디씩 시시는 하지마. 한마디씩 해보면 어떨까. 하신 것 어. 같은데. 스테이. 어쩌다 보니까 모두 CC를 경험해봤네요. 저희 모두. 그러네요. 네. CC를 지금 해서 지금 사귀고 계신 분도 있고 좀 실패한 사람도 몇 명 있는데 왜 실패하는 표현하시죠? 네, 네. 뭐 뭐라 표현해야 될지 네, 모르겠는데 저는 실패했거든요. CC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어떤 말이 좀 해주고 싶으세요? 21학번 친구들한테. 그 총신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네. 진짜 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선배가 저한테 딱 해준 말이 있거든요. 제가 신입생 때. 용이야. 총신에는 총을 한 발이다잉. 세다. 세다. 한 와. 방이다잉. 네. 여기 계신데. 그렇죠. 근데 이분 세발. 뭐 아무튼 뭐 그랬었는데. 네. 그러니까 워낙 바닥이 좋고. 맞죠. 그리고 사실 캠퍼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제 얼굴 다 알잖아요. 맞죠. 이름 몰라도. 그치. 오며 가며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 저는 하고 있는 입장으로서는 너무 이렇게 즐겁고 되게 감사하고 저는 무엇보다 좀 이렇게 같이 웃음 포인트가 좀 맞는 사람 이랑 또 입맛이 비슷한 사람 만나시면 좋겠다고 좋죠. 저는 중요하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아까와의 연장선처럼 정말 저희 학교 안에서 연애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조금 더 이제 많은 세상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학교 밖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 대학 입학하고 나서 바로 연애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고 이제 서로 알아가고 그런 귀한 시간들을 좀 더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기니까는 좀 더 많은 체험들, 경험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CC도 굉장히 귀하다 생각하고 그 모든 나아가는 길 자체가 귀하다 생각해요. 응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4년이 굉장히 길고 어떻게 보면 4년보다 더 긴 시간 캠퍼스에 있을 수 있는데 좀 신입생 때 좀 조급하면 되게 좋은 선택을 많이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멀리 보고 이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인생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죠. 물론 행복한 영향도 미칠 수 있고 그죠. 또 그러니까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고 또 어떤 말씀 좀 해주고 싶으세요, 동현이 형? 많은 말들을 하셨지만 뭐 한 번쯤은 그래도 경험을 해보는 게, 그러니까 뭐 앞에 말하다시피 뭐 학교가 좁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해줬지만은 한 번쯤은 캠퍼스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그거인 것 같고 경험인 것 같고, 이제 총알을 너무 남발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연사만 하지 않는다면 연사. 조정관 단발로 해서 이렇게 쏘기만 한다면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사만 아니라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저희 신입생 때 좀 그런 친구들에게 난봉꾼이다 그것도 그런데 이런 말들을 약간 좀 이제 했었거든요. 그 고백해서 혼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거를 이게 무기로 사용해서 이제 연수의 고백마요. 약간 이제 이 사람을 학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면. 아, 근데 항상 총알이 돌아온다는 거. 아 그쵸. 네. 학교를 안 다니게 하겠다고 하지만 본인이 못 다니게. 본인이 못 다닌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또 이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고백을 받으신 분 입장에서 되게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다 경험이고 하니까 좀 이렇게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많이 만나보고, 단 만나더라도 기준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한다. 그럼 그냥 저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바로 관계를 끊었으면 좋겠고, 그런 자신의 기준을 좀 가치관을 성립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좀 다가오는 인연들은 또 만나도 보고,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좀 알아가고 하면은 되게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새벽 1시 25분인데 뭐 사랑 얘기 나누기 좋은 시간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재밌네요. 저희 뭐 옛날에 꺼방에서 얘기했던 것도 이 정도 시간대여서 맞아요.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네요. 다음에 또 다른 게스트와 또 다른 이야기로 또 사랑에 관해서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 유바.